안녕하십니까? 5조 7기통입니다. 자, 저희는 MEP OSC 적용을 위한 PC 코어 구조 루스피 스트럭처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우선 MEP 건축을 저희가 왜 관심 갖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MEP OSC 공법과 PC 공법의 현황을 분석 드린 다음에 저희가 제안하는 핵심 제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MEP 건축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벽체 또는 슬라브에 각종 배관을 삽입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습식 코어링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건축에서 이런 코어링 작업은 미리 슬리브를 설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보다 코어링 작업을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될 시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어를 벽체 앙카로 고정한 뒤에 이제 타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벽체에 빨간색으로 이제 슬리브가 지나갈 위치를 표현을 해놓고 코어를 진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시에는 도면 치수와 현장 실측 간의 이제 확인이 미흡할 수도 있고 또 안전 측면에서도 먼지가 발생하게 돼서 분진으로 인해 작업자 호흡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구조 검토가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기 지연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제 현장의 어떻게 보면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느꼈고 여기로부터 이제 출발점이 되어서 MEP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MEP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실내 환경의 질적 요구 증대와 하자의 치명성입니다. 건축 설비는 사용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주공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건설 산업에서 이제 공사 후 하자에서 총액의 하자 보상 금액의 33%는 이러한 설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하자 금액이 제품보다는 이제 시공 불량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정 간 간섭 및 시공 오류로 인한 공기 비용 증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설비 공사와 공정 계획 협의가 이제 미흡할 경우에는 자재를 투입하거나 배관과 배관 사이에 이제 공정이 충돌되거나 작업 순서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공기 지연이나 비용 증가 리스크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건축 골조 공사와 밀접한 선후행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설비 공정이 이제 CPA 공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설비 공정이 지연되면은 마감 공정이 지연되는 식으로 이제 CP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건축 설비의 계획이나 시공 수준이 전체 건설 공사의 공기와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MOSC 공법과 PC 공법의 현황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PC 공법의 제약 요인으로서 MEP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고 그다음 해외와 국내 MOSC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OSC 공법에 집중했던 이유는 이 OSC 현장이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은 시공 현장에서의 이제 문제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PC 공법이나 OSC 공법이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MEP 설계 혹은 시공을 BIM을 통해서 사전에 협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LOD가 필요하고 또 이제 설계 초기 단계부터 각 공정이 충분한 이제 사전 협업과 계획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BIM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분리발주, 하도급 구조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구나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BIM 활용이 어려운 일반 현장에서 PC 공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저희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이 질문은 곧 PC 공법이 국내 일반 건설 현장에 좀 더 쉽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BIM 활용이 어려운 일반 현장에서는 MEP를 후속 공정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구조, 설계 단계에서
MEP를 고려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저희가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각종 설비 배관 연결 공사 시 접합부의 정밀도 확보와 같은 이제 요소들이 OSC 공법의 품질 영향 요인 평가 및 분석 측면에서 중요도 3위로서 굉장히 높은 중요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고, 이 사전 계획과 다른 현장 변경에 MEP 공정이 대응할 때 공정 지연과 건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목표는 PC 공법을 적용할 때 정밀하고 타이트한 OSC 공법에서 루즈하고 여유 공간을 더 주는 OSC 공법으로 전환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브라이든우드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이제 오피스 건축물에서 반복되는 오피스 레이아웃으로부터 하나의 오피스 베이에 적용될 수 있는 프리팹 모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모듈이 여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었고, 또 단순히 이제 각 공정이 이런 전문화된 어떤 OSC를 만들 뿐만 아니라 건축, 구조, 설비, 외장, 시공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DF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현장 중에서 MEP OSC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현장은 국내 하이테크 건설 현장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디지털 트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전에 미리 건물을 그대로 지어보면서 공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간섭 없는 정밀한 슬리브를 이제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OSC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루즈한 OSC어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핵심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MOSC 적용을 위한 PC코어 구조 루스핏 스트럭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루스핏 스트럭처에 대해서 먼저 컨셉과 프로젝트 개요 및 제한 범위를 제시드린 뒤에 구체적인 모듈화 전략 및 타입을 모듈 접합부 상세와 함께 보여드리고 추후에 MOSC 모듈도 함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 이 이미지는 세드릭 프라이스라는 건축가의 펀 팔라스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건축 내부 공간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 내부 공간을 거대한 구조체가 감싸는 형태여야 하고, 그 거대한 구조체 사이사이로 자유롭게 MEP 설비들이 배치가 되면서 내부 공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추후에 폼피두 센터나 아니면 각종 하이테크 건축물로 이제 이어졌던 내용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제안하는 루즈핏 스트럭처에서도 이제 천정 공간을 자유롭게 MEP 설비들이 배치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는 실제로 성수동에서 신축되고 있는 한 업무시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상 3층부터 11층까지 반복 기준층을 대상으로 반복 적층되는 루스핏 스트럭처랑 그다음에 MOSC 모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코어를 이제 핵심 대상 지역으로 이제 결정했던 이유는 코어 같은 경우에 EPS, TPS, PS와 같은 각종 설비의 핵심 기능이 밀집되어 있고, 이 샤프트를 통해서 코어에 밀집된 이 설비들이 각 층에 각 실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제 밀집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비와 구조, 설비와 설비 간의 간섭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은 코어를 대상으로 구조 모듈과 MEP 모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는 저희가 제안하는 루스핏 스트럭처가 MOSC가 적용된 코어부의 평면도입니다. 복잡한 코어와 복도부까지, 이제 코어에서 복도부까지 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 오피스 베이 혹은 전용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설비나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된 부분들은 이제 루스핏 코어에서 기본 수치를 2000으로 잡은 루스핏 월 모듈을 접합에 따라 다양한 타입으로 나누어서 제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슬리브 라인을 따라서 평면을 자른 모습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샤프트의 입상 배관들이 복도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루스핏 월이 만드는 슬리브를 여러 MOSC 모듈들이 실제로 관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루스핏 스트럭처에서 만드는 느슨한 어떤 공간들과 이에 적응한 MOSC 모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루스핏 월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듈 상부와 하부에 건식 접합과 MOSC 모듈 관통을 위한 C형광과 중앙부에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결합한 합성 구조의 모습입니다. 코어 전던벽 두께를 저희가 400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운반 그리고 양중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2000 by 4500, 그 다음에 2400 by 4500 모듈을 제시를 하였고 개구부에 따른 이제 변형 벽체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모듈들은 T자형 코너 접합을 위한 벽체 모듈들이고 두 번째와 네 번째 모듈들은 이제 완전 코너부에서 기역자 형태로 만나는 벽체들을 위한 루스핏 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스핏 슬라브인데요. 이제 루스핏 슬라브는 디귿자 찬넬이 양 끝단에서 거푸집이자 건식 접합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슬래브가 공장에서 풀로 타설되어서 현장에 이제 제작된 모듈이 운반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MOSC 수직 입상 모듈의 규격에 따라 요 폭을 이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우선 저희가 제안하는 어떤 기준 프로젝트 안에서는 가로 2600, 세로는 2400, 1800, 1400 세 가지의 슬라브 모듈들이 필요했습니다. 접합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벽과 벽 간의 접합은 이 루스핏 월 모듈의 모서리에 있는 홈을 통해서 무수축 모르타르를 충진하여 접합하고 코너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보시면 무수축 모르타르를 충진을 하고 그다음에 복도부와 연결되는 H빔은 C형광과 볼팅 접합을 통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T자형 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수축 모르타르가 충진되는 부분의 홈을 미리 이렇게 접합부를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해서 오고 그다음에 위, 아래, 상하 벽의 접합 같은 경우에는 100mm 단위로 볼팅 접합을 수행을 해서 이제 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벽과 슬라브 사이의 접합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볼팅 접합을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공장에서 이 디귿자 찬넬과 이 볼팅 접합까지는 끝내서 온 뒤에 이제 시공을 할 때 이제 벽들을 먼저 세운 뒤에 이제 슬라브를 끼운 다음에 여기에는 이 볼트만 이제 현장에서 시공을 해서 접합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이드를 남겨둔 이유는 추후에 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수직 입상 MEP 렉들이 배치되는 것을 고려한 공간입니다. 실제로 배치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이제 여기 이 벽들은 구조체 벽이지만 이제 EPS와 PSC를 각각 나누는 이 벽 같은 경우에는 건식벽으로서 이 MOSC 모듈과 일체화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PC 모듈과의 비교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PC 슬리브를 타설할 때는 사전에 협의로 슬리브를 계획을 하고 슬리브 부위에 철근을 보강한 뒤에 벽체를 공장에서 타설을 해서 이제 현장에 운반을 해온 이후에는 MEP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제안하는 구조체 안에서는 미리 철근과 C형광을 용접해서 공장에서 제작을 한 뒤에 공장에서 벽체까지 타설을 하고 반입을 하는데 일단 상하부로 자유롭게 MEP를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추후의 변형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섭 없는 MEP 통과, 현장 변경에 대한 대응, 사전의 조율 과정을 단순화하고 또 벽체 타입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앞서서 저희가 기존의 PC 코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코어 구조 루스핏 스트럭처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 구조의 핵심이 단순히 코어를 이제 PC화하는 게 아니라 코어 내부에 들어오는 MEP 설비가 구조체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여유와 대응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 PC 코어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설비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제안하는 루스핏 스트럭처에 적합한 MOSC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표적으로 기존 프로젝트에서 PS실과 EPS실의 통합 모듈을 깊게 스터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S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듈이 이제 들어간 내부 구성인데요. 보시면은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랙 프레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배관을 현장에서 하나씩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설비를 하나의 프레임 안에 정리된 형태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3분 남았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PS 모듈이 저희가 제안한 PC코어 구조 안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 구조체 시공과 맞물려서 설비를 보다 정돈된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PS 모듈들이 루스핏월과 만나는 관통부인데요. 기존 PC코어에서는 슬리브가 타설되어 오기 때문에 이제 설비 변경이 발생하면 구조 타공이나 보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저희는 구조 슬리브 직경을 최대 직경인 150mm급 배관을 고려해서 관통과 이제 시공 오차를 고려해서 300mm로 이제 직경을 결정하였고 수직 입상 통합 모듈, 그다음에 습식 배관 모듈, 하부 베이스 모듈, 수평 분기 모듈 이렇게 4가지의 모듈로 구성을 해서 이제 옥상부까지 쭉 올라가는 배관과 수평으로 각 층의 분기가 필요한 배관을 구분을 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렇게 되고 렉 안에 유지 보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추가적인 영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모듈 안에서 수평 분기 모듈의 타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층의 설비 요구랑 코어 주변 조건에 따라 다양한 분기 경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루스핏 스트럭처는 이렇게 다양한 배관의 분기 방식을 수용해서 다양한 코어 평면의 시나리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EPS 모듈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조 슬리브 직경과 또 하부 전열 설비를 위한 슬리브 직경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EPS 수직 분배 모듈 2개, 양 끝단에 2개랑 상부 케이블 트레이, 하부 케이블 트레이 이렇게 4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EPS실 같은 경우에는 TPS는 별도의 통신실이 있어서 일반 전력, 비상 전력, 공조 동력, 이제 약전 제어 접지 트레이 4가지의 모듈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내용이고요. 모듈 간의 접합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작업자의 시공 편의를 위해 웬만하면 볼팅 및 수평 접합을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는 저희가 건식 접합이랑 MOSC 모듈을 통해서 MEP 시공을 코어 시공 단계로 한 단계 앞당겨서 총 9일간의 이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데 이 이미지는 하나의 기준층 한 층에 대한 이미지고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공 공기 단축, MEP 품질 향상 그리고 30%의 인력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가 제안하는 루즈핏 스트럭처에서는 구조와 함께 MEP 설비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제 기존에는 골조가 3층, 2층 먼저 올라가면은 거기에 따라 MEP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MEP가 골조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구조 변경을 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좀 더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MEP의 어떤 변경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사전 협의의 과정을 좀 간소화할 수 있다. 이제 루즈핏 코어를 적용을 하면은 건축 공간과 MOSC 모듈만 사전 계획을 하면은 되지 MEP 공정 간의 간섭 검토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기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복도부까지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천정고에 대해서도 400mm 정도 확보가 가능했었습니다. 기존에는 다 보 밑으로 설비들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확보가 가능했었고, 향후에 방화구획을 위해서 저희가 강구조고 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방화랑 내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습식 또는 건식 방식들을 차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추후에 향후 발전 방향은 이제 건축물 전반에 있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합적인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